안녕하십니까? 게임을 닮아가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선택들이 어떤 게 일어나는지를 강의하게 된 제 이름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들. 자,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될까? 놀이라는 측면에서 좀 넓게 바라보면 이 게임의 지형들을 잘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간의 핵심적인 특성이 놀이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호모 루덴스라고 명명한 학자가 네덜란드의 사학자 후이징하죠. 이분은 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통해서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호모 루덴스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놀이가 우리 문화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존하지 않는 규칙들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 호이징하는 매직 서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조성들이 거기서 이제 발현되고 폭발한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페어플레이가 나타납니다. 설령 좀 힘이 약하거나 혹은 실력이 좀 약하더라도 우리는 접어주면서 같이 놀죠. 그래서 좀 약한 존재 혹은 어른과 아이도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놀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 창조적 존재라는 의미는 바로 놀이하는 존재, 유의의 존재라는 것들을 통해서 잘 집약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인문학적인 얘기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단지 그냥 학자의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컴퓨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컴퓨터, 요거는요, 사실 1958년 히긴보선 박사가 미국 브록헤이븐 연구소, 미국 원자력 물리학 연구소인데요. 여기에서 방문자들의 지루함을 덜어줄 목적으로 만든 최초의 컴퓨터 게임 테니스4 우리말로 하면 두 사람을 위한 테니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돌아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2차 대전에 원자폭탄을 만들던 그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원자력에 대해서 친근함, 그리고 뭔가 원자력의 가능성들을 같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다시 1961년도 MIT 학생 스티브 러셀 등에 의해서 스페이스 워라는 게임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이후 1972년 아타리라는 게임사가 만들어지면서 상용 게임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결국 게임의 발전은 컴퓨터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간이 놀이의 존재, 유의의 존재라는 특성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존재라는 것들을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요, 실제로 업무용 컴퓨터와 게임용 컴퓨터의 현재 가격들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라는 것들이 일이 아니라 놀이라는 것에서 훨씬 더 커진다는 것들은 인간의 유의적 존재, 놀이의 존재, 호모루덴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현재로 오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보면은요, 첨단 AI와 로봇의 임무가 뭘까? 사람들 대신해서 뭔가 일을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이런 첨단 AI와 로봇 기술, 프로그램들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세계 혁신을 이끄는 테슬라, 이 테슬라 자동차 안에는, 전기차 안에는 요 게임이 탑재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는 게임 개발자들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게임 개발자들을 선발할까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재미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였죠. 결국 이 테슬라 자동차는 단지 바퀴가 4개 달린 운송기구가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바퀴 달린 게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특화된 운송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 단지 사람만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날랐던 이런 차와는 차별화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건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더 발전할수록 이런 유의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놀이로서의 인간, 게임적인 속성들은 더 강하게
또 더 넓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들을 바꾸어 나갔던 혁신가들은 바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컴퓨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던 1988년도에 유튜브에서 지금 뉴스 장면들을 캡처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싼 교육용 컴퓨터가 오락기로 전락하고 있다라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뉴스였습니다. 사실 어찌 본다면 이 당시에 컴퓨터 가격은 대략 등록금, 대학 등록금보다 비쌌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4,500만 원 수준이죠. 이렇게 부모님이 애써서 이제 공부하라고 사줬는데 이거 가지고 게임을 하는 애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속 터질 그런 심정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당시에 컴퓨터를 만들었던 뭐 삼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컴퓨터 회사나 이름은 지금 우리가 잘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들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22에서 30위 사이에 여러 개의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시사점들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오래됐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때 선택이 달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죠. 스티브 잡스는 아타리라는 게임 회사, 최초의 상업용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였죠. 거기에 취직을 하면서 IT 업계의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벌었던 돈을 바탕으로 애플 컴퓨터를 만드는 종잣돈을 만들게 되죠. 또한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PC를 만들고 자기가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레이싱 게임을 만들어서 PC에서 구현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라는 게임기들을 지금 출시해서 보급하고 있죠. 그 외에 한참 후배들입니다만은 주커버크라든지 하사비스라든지 손정이나 마윈 같은 분들도 어찌 보면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분들도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게임을 개발했거나 게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들을 했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 거죠. 이전에 가치나 판단과 달랐었던 그리고 유의적인 인간의 특성들을 간파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대를 만들고 앞으로 미래에도 주도할 가능성들이 높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은 그 현상 독자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일어납니다. 세트로 일어나죠. 봄이 오면 제비도 오지만 꽃도 피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게임이라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주변 현상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맥도널드 해피밀 세트입니다. 맥도널드 해피밀 세트의 특성은 햄버거에다가 장난감을 끼워주죠. 1979년도에 처음 출시됐는데요. 그 해피밀 세트가 나올 무렵 사회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만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인류는 배가 고파서 기아에 허덕이면서 고생을 했지 많이 먹어서 살쪄서 고생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딱 요 무렵 비만, 다이어트라는 게 나오고 뷰티 산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확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인류는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의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등장한 산업 그리고 확장된 산업들이 바로 게임이라는 거죠. 과거 그 개미와 배짱이로 대변되는 노동 이데올로기에서 이제는 즐거움, 엔터테인먼트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들이 대략 40여 년 전에 일어났었던 현상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여러 전자기기들에서 게임이 다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일은 주로 자동화나 기계화를 통해서 지금 이런 노동 시간들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나 여러 가지로 이제 수명들이 늘어나면서 여가 시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 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때 게임은 이 인간의 본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회의 변화에 딱 들어맞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면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게임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요.
우리가 뭐 유명하다는 영화나 음반 산업에 비해서도 훨씬 더 성장률이 셉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게임 이용자들의 증가 추세들은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부가 가치 그리고 고용들을 많이 하는 고용 친화 산업으로 각국에서 다 게임을 육성하고자 노력하는 것들, 이건 어찌 본다면 너무 당연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게임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게임의 핵심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들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면 사회에서 급작스럽게 비대면 사회로 왔죠. 사회적 존재, 누군가 만나서 같이 즐겁게 사랑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존재가 갑자기 5명 이상은 뭐 모이지도 못하도록 이런 규제들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살 수 있는 것들. 게임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게임을 통해서 서로 교분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2019년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게임을 오래 하는 것을 정신장애로 하겠다는 질병 코드를 도입합니다. 발표합니다. 근데 바로 2020년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면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잘 지내자 하는 이런 캠페인들을 하게 됩니다. Play apart together. 우리 떨어져서 같이 놀자 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병이 아니라 이제 현대 사회의 팬데믹 시대에 약이 되는 이런 게임으로서 바뀌었다고 보겠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이제 게임으로 치료를 하는 치료제로서 게임을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그림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서 FDA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은 엔데버 RX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ADHD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제로 지금 승인을 받고요. 실제로 의료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 게임을 활용해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약물을 개발하는 것과 시간과 효율성을 대비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효과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단지 놀이를 넘어서 건강까지 지키는 문화적인 도구로서 게임의 사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게임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사람들도 게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 세상을 바꾸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부캐 열풍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캐, 서브 캐릭터, 보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부캐라는 것은 게임 속에서 자신이 주로 플레이하는 본캐, 주된 캐릭터와는 별도로 육성하는 보조 캐릭터를 부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공격을 하는, 공격수를 한다면 방어를 하는 방어용이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치료를 하는 힐러, 이런 방식들을 부캐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으로 나오게 되죠. 유재석 씨라든지 아니면 이효리 씨라든지 혹은 유튜버에서 유명한 마미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캐를 활용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는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고 나왔을 때 유재석이라는 본캐에 우리는 집중하는 게 아니라 유산슬이라는 부캐에 인격을 부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저는 팽수라고 생각합니다. 팽수 속에서 사람이 연기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팽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처럼요.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 팀원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걸 궁금해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요? 게임 속에서는 실력이 높은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사회에도 이제 적용되면서 우리의 자아들, 과거의 어떤 하나의 자아들, 하나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에서 좀 다양한 자아들이 확장되는 이런 사례들이 이런 게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자아실현이라는 게 내 본캐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캐들을 같이 키움으로써 같이 성장하는 게 요즘에 맞는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식품 회사가 이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캐로 소통하게 된다는 거죠. 사례에서 보면 빙그레에서 빙그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듭니다. 자사에서 만든 뭐 여러 과자라든지 음료라든지를 가지고 무장한 약간 멍청한 동네 형님 같은 이런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고객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빙그레가 이렇게 약간 멍청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캐로 인정하고 친근하게 접촉하면서, 그래서 빙그레라는 이미지나 제품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친구들을 사귀듯이, 친구를 만나듯이 자주 접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일부분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밀어낸다기보다는 다양한 정체성, 다양한 부캐들 가지고 만나는 기업들, 그리고 만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런 특성들은 게임이 사회를 바꾼, 그리고 게임을 닮아가는 사회의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사회가 이제 빨리 바뀌면서 바뀐 사회의 룰을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2020년도에 국정감사에 펭수 연기자가 제대로 대우를 받는지 출석해라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좋지 않은 여론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비난을 했죠. 그럼 펭수는 펭수를 우리가 소비하는 거지, 그럼 펭수 연기자를 알고자 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무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혹은 알려고도 안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다니지만 저녁에 작가를 한다든지 혹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캐릭터들, 뭐 투잡, 쓰리잡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게임을 닮아가는 어떤 세상의 단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흔히 꼰대나 갑질이라는 얘기를 하죠. 부캐와 본캐를 분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는 환영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고 게임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여할 것인가 구경할 것인가, 그깟 게임이라는 인식, 게임을 우습게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가 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캐를 만들고 부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생존법,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성공법의 제1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